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 한창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 믿었던 남편에게서 상상도 못한 배신을 당하고 결국 이혼을 택했어요. 결혼이란 게 서로 의지하고 믿으며 한 배를 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믿음을 발로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제 친정엄마까지 엮이게 했습니다. 그 배신이 드러난 계기가 다름 아닌 엄마 칠순 축하 여행이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웃기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칠순을 맞이하여 친정엄마를 모시고 여행 가자는 제게 출장이라 못 간다며 둘러댔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었죠. 물론 같이 가면 좋겠지만 출장이 잡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못 가서 미안하다는 남편에게 마음이 쓰여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일이 우선이라고 사위가 고생이 많다며 이해해 주셨고요.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건 그날 남편이 출장 간 게 아니라 상간녀와 상간녀의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후였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내밀었던 봉투 하나가 큰 발단이 되어 돌아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같이 여행을 못 가서 미안하다고 봉투를 하나 줬는데 평소 남편은 돈을 보낼 때 꼭 짤막한 쪽지를 함께 넣곤 했거든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짧게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와 같은 말들을 쓰고 싶었나 본데 하필이면 봉투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다급하게 다시 찾으러 왔고 이미 봉투 속 쪽지를 확인한 엄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곧 밝혀진 진실은 남편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저와 엄마에게 최고의 복수 카드를 쥐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친정엄마의 칠순날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과 그 끝에 제가 어떻게 사이다 복수를 날리고 이혼을 선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제 억울함과 분노에 공감하면서 마지막엔 시원하게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겨우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 부모님은 갑자기 이혼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빠라는 사람이 저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어린 저를 데리고 쫓겨나듯 그리고 그 후로 줄곧 엄마와 단둘이 살아야 했어요. 이때는 어린 나이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라는 사람이 집에 없고 엄마가 늘 지쳐있다는 것만 알았죠.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 아빠의 부재가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아빠 손잡고 등교하고 아빠가 운동회 날 와서 사진 찍어주고 졸업식 날엔 꽃다발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는 늘 엄마 혼자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새 저는 아빠에 대한 부재가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없는 우리 집안, 그리고 여자에 빠진 아빠에게 버려진 딸. 이게 제 컴플렉스가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아빠에 대한 분노는 더 커져만 갔고 그와 동시에 아빠에 대한 애정 결핍이 제 마음을 잠식했어요. 한편으로는 남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바뀌기도 했어요. 특히 바람 피우는 남자들. 가정이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고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양다리 세다리 걸치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남자들을 혐오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자는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속에서 외쳤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처럼 보호받고 싶다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바람난 아빠를 증오하면서도
아빠 같은 든든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제 앞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과는 회사 부서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남편은 저와 다른 타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이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얼굴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참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얼굴을 트니까 회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어색하게나마 서로 인사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런데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묘하게 남편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하루는 타 부서인 남편과 협업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제가 맡은 일을 빨리 해치우지 못해서 늦게까지 야근하게 되었고 우연히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퇴근을 미루고 자진해서 남아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고 제법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다가 집에 가는 날이면 일부러 기다린 건지 아니면 남편도 야근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밤길 위험한데 같이 가자고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주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마음을 뺏긴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아요.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남편만이 아빠처럼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아빠 같은 모습에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비록 아빠에게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챙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고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 중반에 제가 부모님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더는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아빠처럼 옆에 있을게. 아빠처럼 챙겨준 것도 처음이지만 이런 말을 해준 것도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외로워하지 않게 아빠처럼 제 옆에 있어주고 지켜주겠다는 말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하였어요. 제 마음 한가운데 있던 공허한 구멍이 메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아빠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는 구멍난 제 마음을 남편이 잘 메꿔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내내 남편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려주고 무거운 짐은 절대 제 손에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미리 우산을 챙기라고 알려주거나 아예 우산을 가지고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밤늦게까지 야근하면 늘 같이 일하며 기다려주었고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그리고 늘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네가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절대 주지 않을 거야. 평생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할 일 없어.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이 말 진심이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제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빠처럼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남편에게 속은 걸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러한 생각이 결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물론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지만 남편이라면 평생 믿고 함께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 날 남편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서는 엄마가 우리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의 표정은 우리 딸이 이제야 제 짝을 찾아서 아빠에게 받아보지 못한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겠구나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표정만으로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저도 괜스레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의 결혼 생활은 힘들었지만 나는 꼭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나를 버린 아빠에게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신혼 초반은 정말이지 꿈만 같았어요.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 둘만의 세계를 꾸려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고 떠들던 순간들, 그리고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사소한 이야기 하나에도 배시시 웃던 기억, 그 모든 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많이 안정되어 가는구나, 아빠의 그림자 따위는 있고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바람을 경멸하며 살아온 제가 결국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인생을 흔들리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배신이 엄마의 칠순날에 얽혀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의 칠순을 앞두고 저는 고민하다가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꼭 엄마를 모시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엄마 칠순날에 기념 삼아 해외여행을 다녀오자고요. 여보, 이번에 엄마 칠순이잖아. 우리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가보면 어떨까? 우리가 모시고 가면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 해외여행? 저는 당연히 남편이 좋다며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이야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말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눈을 피했어요. 그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어쩌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필 중요한 출장이 잡혀서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종종 출장을 가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고 거기서는 전보다 더 많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출장 일정 잡히기 전에 미리 이야기한 건데 벌써 그 시기에 출장이 잡혔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엄마 칠순이 한참 남은 시점에서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출장이 잡혔다는 말에 저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엄마 모시고 여행 간 적이 없더라고요. 모처럼 의미 있게 다녀오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출장을 가야 한다니까 힘이 빠졌습니다. 그 출장 꼭 가야 해? 물론 출장 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칠순인데 같이 가면 좋잖아. 회사에 잘 말해서 어떻게 조절하면 안 될까? 아니면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잘 조율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노력해 볼 수는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정에 이미 정해진 거라 조정도 어렵고 마음이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이 담당하는 일이라서 직접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저더러 장모님 모시고 둘이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정말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함께 못 가는 자신의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필 그놈의 회사는 그때 출장을 잡았는지 원망스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평생 한 번뿐인 칠순인데 함께 축하할 수 없다니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그래, 남편 입장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는 내가 남편 몫까지 엄마를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엄마의 칠순날이 성큼 다가왔어요. 남편은 출장을 가기 전날에 저와 친정집에 들러서 엄마에게 흰 봉투를 건넸어요. 장모님, 이거 제 마음입니다. 아니, 이게 뭔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저도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챙겨 넣었어요. 이걸로 아내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쇼핑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오세요. 남편의 말에 엄마는 놀라며 두 손을 내저으셨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건데 그걸로 죄송할 게 뭐 있냐면서 괜찮다고 하셨죠. 오히려 자네는 고생하는데 우리만 놀러 가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챙겨주지 않아도 자네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엄마는 여행도 다 딸이 준비하는데 이렇게 용돈까지 받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안 받으려고 하셨고 남편은 그런 엄마의 손에 억지로라도 봉투를 쥐어주면서 웃었어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많이는 못 넣었으니 부담 가지실 건 없고요. 대신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그때 아내랑 같이 식사해요. 제가 대접할게요. 엄마는 그런 남편의 말에 마지못해 봉투를 받으셨고 그저 사위의 성의가 고맙다며 잘 다녀오겠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비록 함께 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우리 엄마를 챙겨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얼마 후 그 봉투 때문에 모든 진실이 드러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예정대로 출장을 떠났고 저도 다음 주에 엄마와 떠날 해외여행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짐을 싸고 여권을 챙기고 다시 한번 여행 코스를 확인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여행 때문에 뭐 물어보실 거 있어서 전화하셨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엄마는 여행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대뜸 사위의 행방을 물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엄만데 이서방 오늘 출장 간다고 했지? 오늘 비행기를 출국해. 아까 공항으로 출발했고. 그래? 그러면 집에 너 혼자 있는 거지? 알았다. 남편은 공항에 갔고 저 혼자 집에 있다고 했더니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고 이내 알겠다면서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갑작스런 전화와 당황스러운 끊김에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시지? 갑자기 전화해서 왜 이러실까? 더군다나 엄마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기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싶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으시는 건가 싶어서 기다려봤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친정집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엄마를 맞이했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전화해서는 그 일 찾더니 알겠다면서 뚝 끊고.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 내가 몇 번을 전화한 줄 알아?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되어서 막 엄마 집으로 가보려던 참이었어. 저는 갑자기 나타난 엄마에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 물음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입술을 달달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편찮으셔? 아니면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급히 엄마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 해서요. 그러자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는 전날 남편이 엄마께 드렸던 봉투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준 봉투가 아니고 다른 건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남편이 드린 봉투가 맞았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봉투를 전해드릴 때 봉투 겉면에 묻어있는 볼펜 자국을 봤거든요. 아니, 전날에 알겠다면서 기분 좋게 받아놓으시고는 갑자기 나한테 이걸 왜 주시는 걸까 싶어서 황당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이걸 왜 돌려주시느냐고 남편이 엄마한테 드린 거지 않냐고. 어제 잘 받아놓으시고는 왜 나한테 주시냐고 했더니 뭔가 말할까 말까 망설이시더니 이내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잘못 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내 것 아니야.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주려던 걸 나한테 잘못 준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한테 주려던 거라니. 그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영문을 몰라 엄마의 얼굴만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는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면서 제게 직접 봉투 안을 살펴보라고 하셨고 저는 엄마가 건넨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쪽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잘 모시겠습니다. 쪽지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혼란스러워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쪽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 역시 남편이 쓴 게 확실했고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왜 엄마한테 이런 말을 쓴 걸까?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건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어머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까? 교제를 허락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상간녀의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큰 충격에 저는 그저 멍하니 남편이 쓴 쪽지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너희들 가고 나서 뒤늦게 봉투를 확인했는데 글쎄 안에 이런 쪽지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서방이 잘못 썼나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걸 너한테 보여줄까 말까 밤새 잠도 못 자고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나중에 사위랑 따로 만나서 물어볼까 싶다가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온 거야.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줄을 부여잡은 채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설마 그이한테 다른 여자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숙여 제 눈을 피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쪽지 내용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며 혹시라도 그런 건 아닌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미리미리 저한테 알려주는 편이었습니다. 출장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잡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묻기 전에 늘 먼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출장은 달랐습니다. 출장 일정이 잡힌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고 하니까 그제야 이야기한 거였죠. 이 봉투 속 쪽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쓴 거였고 출장 가기 전에 쓴 거니까 어쩌면 출장을 핑계로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주려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은 진짜 무서운 법이죠.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딱딱 연결지어지더라고요. 남편의 출장 핑계, 봉투 속 쪽지,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며 한 가지 끔찍한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봉투 속 쪽지를 보고 제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잘 모시겠습니다. 이 한 줄 문장이 제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남편,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부모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봉투까지 준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니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거짓말이었을까?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아닐 거야. 설마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끝내 저는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봉투 속 쪽지가 남편의 두 얼굴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여행 취소하자. 취소하자고? 그래도 엄마 칠순 축하 기념 여행인데 이렇게 된 마당에 여행은 무슨 여행이니?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여행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 가서 웃고 떠들 자신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일 테고. 저는 그 말에 결국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냐고. 이 쪽지를 본 이상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바보같이 이걸 왜 몰랐는지, 왜 하필 이제야 알게 된 건지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통곡했고, 엄마는 제 어깨를 꼭 감싸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믿었던 이서방이 배신한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뒤섞인 채 거실을 서성였어요. 쪽지를 보고 나서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저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 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침 집에 남편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뒤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서둘러 집안 이것저것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남편의 서랍을 뒤지고 옷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또 노트북을 켜서 메일함과 메신저 기록까지 살펴봤어요. 그렇게 집안 곳곳을 미친 사람처럼 샅샅이 뒤졌지만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의 차나 핸드폰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와 핸드폰은 남편이 가지고 가서 당장 확인해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분명 내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찾아봤지만 나오는 건 없어서 참 답답할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탓했습니다. 바보같이.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지낸 게 너무도 원통해서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기만 했죠. 그러던 중에 기적처럼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쓰레기통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집을 나서기 전에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손으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걸 본 저는 그냥 단순한 쓰레기거나 영수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쓰레기통을 보니까 그게 뭐였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편이 버린 걸 찾아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카드 영수증이었고 상호명은 한 음식점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저한테 주말 출근이라고 말하고 회사에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내연녀와 함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그 음식점으로 찾아가서 CCTV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황급히 나갈 준비를 하고 미리 싸놓은 짐가방을 쳐다보다가 그걸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가고자 했어요. 혼자 있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더는 남편과 함께한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랑 여행 가려고 챙겨둔 가방이니까 그냥 고스란히 들고 엄마 집으로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가방을 챙겨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절망적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바보처럼 모르고 있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고 혼자 음식점에 찾아가서 CCTV를 확인하고 더 조사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한껏 독하게 먹고 막 차에 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엄마라고 딱 뜨니까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딱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고 엄마는 제게 이서방이 지금 집으로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봉투가 바뀐 걸 눈치채고 황급히 밖으로 오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저는 엄마에게 우선 그 봉투와 안에 들어있는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돌려주라고 했죠.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세세하게 여러 각도로 전부 촬영하셨어요. 봉투 안에 쪽지도요. 그리고 남편이 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처음 있었던 대로 그대로 잘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저는 친정집 밖에서 차를 대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급하게 차에서 내린 뒤 헐레벌떡 친정집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다시 친정집으로 나와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남편이 간 것을 확인하고 친정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물었고 엄마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엄마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거래처에 드릴 봉투랑 헷갈렸어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걸 다 헷갈렸네요. 하필 같은 봉투라. 그나저나 혹시 안에 내용물은 확인하셨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고 엄마는 저랑 맞춘 대로 태연하게
여행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서랍에 넣어놓고 아직 못 열어봤다고 이사방 전화 받고 그때 꺼내놓은 거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 말에 남편 어깨가 확 내려가더랍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처럼요. 그러고는 본인 쪽으로 봉투 안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저기 장모님, 이번 일은 아내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봉투 하나 제대로 안 해서 출장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알면 저 한 소리 듣거든요. 질질 맞다고 엄청나게 혼낼 거예요. 그럼 장모님과 저의 비밀인 거로 알고 가겠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엄마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은 봉투를 품에 꽉 끌어안고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고 나갔다네요.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고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저 인간이 저 모르게 헛짓거리하고 다닌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편 몰래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판을 내가 깔 거고 걸려드는 건 남편뿐이라는 생각으로 영수증에 적혀있는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런 외관이 눈길을 끌었어요. 회사 일이라면 이런 데 올 일이 없을 텐데 내 언니랑 데이트하려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꺼내 직원에게 조심스레 내밀었고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은 개인에게 CCTV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람 아내인데 중요하게 확인할 게 있다고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그러자 눈빛이 흔들리며 한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매니저를 불러줬고 매니저는 영수증을 확인한 뒤 컴퓨터를 켜서 해당 시간대의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말끔한 셔츠 차림의 남편과 그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손을 맞잡은 모습까지 고스란히 잡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남편이 그 여자와 식사하며 손을 잡는 장면은 그대로 저장했죠. 가방 안에 든 영수증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 음식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곧장 엄마 집으로 향했고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엄마는 영상을 끝까지 보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나쁜 놈, 내 딸 가슴에 또 칼을 꽂다니. 네 아빠가 그랬을 때도 피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너까지 이런 꼴을 겪을 수 있니? 엄마가 겪은 아픔을 제가 겪게 돼서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나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인간과 똑같이 뒤통수 쳐서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밤늦도록 전략을 짰어요. 우선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몰래 뒷조사하며 증거를 모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이며 차량 블랙박스며 뒤질 수 있는 건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울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씻고 있는 사이 몰래 핸드폰을 조용히 들여다봤어요. 문자 내역에 내 언니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저번에 간 여행 재미있었다고 하시네? 오빠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 이 내용을 보고 부들부들 화가 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핸드폰을 뒤져서 내 언니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거기다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
숙박업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에 다음 만남 약속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말 저녁 호텔 뷔페였죠. 저는 엄마와 상의했어요. 이건 기회라고 호텔 뷔페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거기서 현장을 덮칠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지인 중 사람을 잘 찍는 사람과 남편이 아는 지인들까지 싹 다 부를 생각이었어요. 주말 저녁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호텔 로비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옆에는 내연녀가 보였어요. 그리고 내연녀의 부모도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의 짐을 챙기고 있었고 내연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서 그 모습 역시 잽싸게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뷔페로 올라갔고 저는 잠시 대기하다가 남편의 지인들과 함께 뷔페 안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내연녀와 내연녀의 부모를 챙기며 착하고 성실한 사위인 척 연기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남편한테 향했습니다. 주말 출근으로 회사 간 사람이 여기서 뭐해? 아,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하는 중인가? 여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연녀 부모는 당황해 고개를 푹 숙였고 내연녀는 저를 째려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한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거렸어요. 왜 말을 못해? 회사 직원들이냐고 묻잖아. 그게 그러니까... 맞아. 회사 동료분들이야. 일하다가 모처럼 회식하러 왔어. 그런데 당신은 여기 어쩐 일이야? 나? 나는 아내 뒤통수 치고 내연녀랑 내연녀 부모랑 같이 식사하고 있는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 보러 왔지. 뭐? 왜? 찔려? 그래, 맞아. 너 보러 온 거야. 그동안 참 바빴겠다. 나 몰래 바람 피우느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더욱더 하얗게 질렸고 내연녀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게 소리쳤어요. 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무례냐고 하길래 저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부모님 계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보아하니 네 부모는 내가 유부남 만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부려막심한 짓이냐고 했죠. 그러자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 같길래 냉큼 불륜 증거 사진과 봉투 속에 들어있던 쪽지를 꺼내서 흔들었습니다. 이거 당신 엄마한테 주려던 거 맞죠? 남편이 직접 쓴 거예요. 교제 허락해줘서 고맙다며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그리고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며 주고받은 문자들까지 전부 내 손에 들어있네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 순간 남편의 지인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꺼내서 저와 남편 그리고 내연녀를 막 찍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뒤에 있던 지인들을 발견했고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제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 사람들은 왜 데리고 온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사진을 찍어대는 지인들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증거 자료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뿌리쳤어요. 이거 놔! 창피한 게 뭔지 알기는 하나? 얼굴 가리는 거 보니까 네가 한 행동이 추악한 짓이라는 걸 잘 아나 보네. 이제 끝났어. 이미 증거 다 확보했고 변호사 통해서 이혼 상담까지 다 받은 상태야. 뭐라고? 당신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나 하고.
내 뒤통수 친 게 누군데? 너만 내 뒤통수 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얼마든지 네 뒤통수 칠 수 있어. 너 나한테 약속했던 말 기억나?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다던 그 말. 그 약속 다 지옥으로 처박혔어. 뒤에서 이렇게 추잡하게 구는 네 본 모습을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야 나처럼 뒤통수 안 맞을 거 아니야? 남편은 결국 무릎을 꿇다시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게 제발 여기까지만 하자고,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둘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여기서 일해봤자 저한테 좋을 게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창피한 꼴을 면하고 싶어 했지만 늦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편은 철저히 무너졌어요. 저는 냉정히 말했습니다. 그래, 조용히 이야기하자. 너랑 나랑 남을 이야기가 있지. 그건 법정에서 이야기하자. 이제 너랑 나랑 남은 건 이혼뿐이니까. 호텔 뷔페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법적 절차를 바로 밟았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은 엄마에게 잘못 건넨 봉투와 쪽지 사진, 그리고 레스토랑 CCTV 영상, 호텔 사진 등등 완벽하게 입증됐습니다. 법정에서도 남편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워낙 확실했거든요. 그토록 뻔뻔하던 사람이 판사 앞에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내연녀 역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어요. 거기다 내연녀의 부모까지 단단히 체면 구기게 했죠. 판결이 난 뒤 저는 짐을 정리해 엄마와 함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인간이 찾아와서 피곤하게 굴까봐 이사한 것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집은 햇살이 잘 드는 마당이 있고 계절마다 꽃이 피는 정원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어요. 엄마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나쁜 기억은 다 잊고 다시 잘 살아보자.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외도로 상처받은 딸이었고 남편의 외도로 또다시 무너질 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한때 그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를 버리고 속였던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사랑을 믿었지만 배신당해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두려워 말고 자신을 위해 당당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정원에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의 거짓에 속아 울지 않겠다고. 이제 제 삶은 오롯이 제 것이라고요. 배신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공기는 이미 제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